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선정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 점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이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평탄화가 완료돼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주 도심과 KTX역에 인접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도로, 공항, 항만을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강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직접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 광주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것을 대비해 특성화고 인력을 빠르게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6일 광주교육청사에서 열린 정책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전남청사와 광주청사를 연결해 화상으로 진행된 이달 회의에서는 교육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교사 연수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전남 광주 교육 행정이 성공하려면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서별 협력 회의를 현장에서 하거나 교육 가족과 시민에게 회의를 공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3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목포시의회는 6일 의장단 선거에서 민주당 이형환 의원이 15표를 얻어 무소속 박용준 의원을 제치고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최환석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최 의원이 역시 15표를 얻어 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운영위원장의 정재훈, 관광경제위원장의 박효상, 도시건설위원장의 최원석 의원이 각각 15표를 얻었고 기획복지위원장은 박수경 의원이 13표를 얻는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전남의 간호사 1명당 병상 수가 서울의 2.5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요양기관의 임상 간호 인력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간호사 1명당 병상 수는 서울 0.90, 인천 1.11, 울산 1.21로 여유롭지만 충북과 전남은 각각 1.76과 2.29로 간호사가 더 많은 병상을 담당하고 특히 전남은 서울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임상 간호 인력 규모는 2020년 25만 5천여 명에서 지난해 29만 8천여 명으로 32% 늘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2027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7개 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 지역은 농촌 중심 지 활성화 사업의 장흥 관산읍,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의 순천 황전 월등면, 곡성 죽공 목사동면, 무안 몽탄면, 한평 손불면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5년 동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지구당 최대 150억 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는 단계별 최대 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농촌생활 SOC 확충과 문화, 복지, 돌봄 서비스 강화,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광양시가 세외 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2026년 1차 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7월 말까지 이어가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어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광양시의 세외 수입 2월 체납액은 총 76억 5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과태료 체납액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이 문어 금어기 해제 이후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해양경찰은 오는 7월 9일 문어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낚시어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낚시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출항 전 안전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주요 설비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어 주요 조업지와 출 입항로 등 사고 위험 해역에는 연안 구조정과 경비 함정을 집중 배치해 현장 대응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D현대 1% 나눔재단이 평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사모읍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행복 한 끼 영암 10호점을 열었습니다. HD현대 1% 나눔재단은 3일 개소식을 열고 해마다 5천만 원을 들여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40여 명에게 매주 3회씩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고 이동 빨래방을 통한 세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영암 시니어 클럽 등이 운영을 맡게 되고 취약계층 돌봄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강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26 여름 촌캉스 푸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강진군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온라인으로 2명 이상 팀 단위 신청을 받는다며 자세한 사항은 푸소 체험 예약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정된 참가자는 체험비의 약 80%를 지원받아 2박 3일과 6박 7일 프로그램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어촌 저녁 식사 체험과 조식도 함께 제공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창업경진대회 로컬푸드 분야에서 나주의 시도시도와 광주의 오롯이가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나주의 오롯이는 전남산 농산물을 활용한 착즙 주스를 선보였고 광주의 시도시도는 가루쌀을 활용한 단백질 크림쌀 소금빵을 출품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선정기업의 재료 구입과 시설 개선,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특별시는 지역 농산물과 청년 창업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푸드 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전남은 인구 유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귀농민들의 전남 선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정환 기자입니다. 전남이 대한민국 귀농 귀여 1번지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남의 귀농 귀여 귀촌 인원은 모두 38,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귀농 가구는 1,633가구로 전국의 18.7%를 차지하며 5년 만에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귀여 가구도 232가구로 전국 1위를 유지했는데 전국 귀여 가구 10곳 가운데 4곳이 전남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귀촌 가구가 소폭 감소한 것과 달리 전남의 귀촌 가구는 7.4% 증가했습니다. 귀촌 인구의 59%는 40대 이하로 젊은 층의 유입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전남도는 특히 지난해 신안군에서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에게 매월 1인당 15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남 곡성과 구례, 보성에서 기본소득 사업이 이어집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전남 살아보게 된 체리용 프로그램과 세트하우스 등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귀농기여 상담과 교육,
창업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정책도 정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주거와 일자리, 소득 지원을 연계해 귀농, 귀여, 귀촌인이 찾아오고 오래 머무는 지역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서영학 여수시장이 시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조직 체제를 벗어나는 등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민선국이 여수시정의 주요 운영 방향을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국이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8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시정 비전은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 인수위는 복지와 문화관광 등 8개 분야에서 총 77개의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시민소통폰을 통한 48시간 이내 현장 대응과 1,000억 원 규모의 여수 미래펀드 조성, 서울과 여수 간 2시간대 고속철도 추진 등이 담겼습니다. 공약들은 시민 체감도에 따라 100일과 6개월 등 단계별로 추진됩니다. 이번 서영학 호의 가장 큰 특징은 정무 조직과 인사제도의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서 시장은 기존의 비서실장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정무 기능을 역할별로 쪼갠 분산형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서실장의 권한 집중을 막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사 운영에서도 기획과 총무 등 이른바 핵심 보직 개념을 폐지했습니다. 학연이나 지연이 요직을 독식하던 관행을 깨기 위해 블라인드 인사를 검토하고 성과 중심의 탕평 인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 시장이 강조한 시민 주권 행정은 신속한 민원 대처에 무게를 둡니다. 취임 1호 결재로 시장 직통 시민소통폰 운영을 선택한 서 시장은 처리 과정을 시민에게 실시간 공유하는 민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당면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를 예고했습니다. 목표액 대비 26% 수준에 머물고 있는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티켓 판매를 위해 직접 세일즈에 나서는 한편 여수 산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적 쌓기 대신 공직사회 체질 개선과 실리를 선택한 민선국이 여수시.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영학호의 약속이 지역의 위기 극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오는 7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 스카이타워에서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 붐업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수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비롯해 가수 양파와 다이나믹 듀오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K-팝 아티스트를 꿈꾸는 국내외 참가자들의 경연도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가 선박람회 개최 50일을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이목을 끄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소방청이 지난 4월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 참사에 대해 건축물 위험 정보가 부족하고 현장 지휘 체계 부실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우레탄 폼 마감재에 대한 정보가 출동 대원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고 특수 화재에 대한 상황 평가나 안전 장비 관리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119 관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명 구조가 불가능한 고위험 화재의 경우 방어적 진압 작전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방관의 직접 투입을 줄이기 위해 무인 소방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현장 필수 인력 5천여 명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목포 수협이 전국 수협 최초로 대규모 마른 김 가공과 유통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목포 수협은 3일 착공식을 갖고 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사업비 670억 원을 들여 하루 4만 8천 속 규모의 김을 생산하는 최첨단 가공시설과 최대 2천만 속을 보관할 수 있는 현대식 자동화 냉동창고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마른 김 가공시설은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출범을 앞둔 국제 마른 김 거래소와 연계해 K김의 품질 표준과 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을 통해 복싱의 매력을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 태안에서 복싱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경찰이라는 꿈까지 키워나가고 있는 여고생이 있습니다. 태안군 최초의 여성 엘리트 복싱 선수 김소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쉴 새 없이 펀치를 날리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태안고등학교 3학년 김소라 선수입니다. 김 선수는 중학교 1학년 위클래스 상담을 통해 처음 복싱을 접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좀 갓생 사는 기분이 들어서 약간 우울했던 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후 여러 생활체육대회에서 메달을 잇따라 따내며 눈길을 끌고 있는 김 선수. 복싱의 두각을 나타내며 운동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태안군 최초의 여성 엘리트 복싱 선수로 등록됐습니다. 최근 청양에서 열린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달 대통령배 전국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싱이라는 종목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대회 나가는 것도 나서서 이제 힘을 많이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 선수의 곁에는 5년 동안 묵묵히 함께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세열 관장은 김 선수를 자신의 딸처럼 보살피며 전국 무대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내성적인 아이다 보니까 좀 운동하면은 조금 성격도 밝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저 또한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모습이 자기의 딸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같아가지고 저 또한 열심히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신경 많이 써주시는 점이 고맙고 앞으로도 뭐 평생 못 잊을 것 같고 뭐 나중에 대학 가서도 계속 찾아뵙고 싶습니다. 복싱을 통해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김 선수는 경찰이라는 꿈도 가지게 됐습니다. 최근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로부터 입학 제의를 받아 경찰의 꿈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들 잘 지켜주고 약간 범죄자 잡는 거 약간 꿀리지 않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복싱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김소라 선수. 김 선수의 행보가 많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남성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가운데 기존 전남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면서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가운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남성 요인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이라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아이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시술은 고환 조직 정자 채취술과 정계 정맥류 절제술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인근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민영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 공급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민 시장은 2일 한전에서 업무 공유회를 열고 전력계통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력 공급 방안과 인프라 구축 계획, 여름철 전력 수급 대응 체계 등을 협의했습니다. 민 시장은 특히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전력 공급과 선제적 전력망 확충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특별시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전력 공급 역량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뒷받침할 에너지 기반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민 시장은 삼성과 SK가 호남에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속도전과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전라남도 경찰청이 전남경찰청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지난 1일 고범석 청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갖고 새로운 행정체계에 발맞춘 책임치한 구현을 다짐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지난 1991년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으로 개청한 뒤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전라남도 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전남과 광주가 통합하면서 다시 전남경찰청이라는 명칭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